비대면 세상입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 금융거래, 배달 주문, 무인 키오스크 등으로 현대인의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비대면 시대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한 공간에서만 가능할 것 같았던 회의나 면접, 의료 진료, 재판 등에도 방식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기업도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근무 방식으로 전환 중입니다. 원격 재택근무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노멀이 된 것이죠. 비대면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물리적인 공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해야 하는 관계가 한 공간에 있지 못하고 분리된 공간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공간만 분리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 형성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만나야 할까요? 우리는 비대면 시대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아도 서로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비대면 세상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UCLA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엘버트 메라비언의 침묵의 메시지에 따르면 의사소통에서 언어적인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7%라고 하며 나머지 93%를 표정, 제스처, 목소리 등의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더 분리해보면 시각적인 요소가 55%, 청각적 요소가 38%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서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반대로 상대가 나를 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것은 매너입니다. 비대면 시대, 올바른 비즈니스 매너를 실천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호감과 신뢰도 상승, 그리고 성과 창출까지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매너의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문화나 상황, 도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너를 행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비즈니스 매너는 상대에게 예의 범절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통해 성과를 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대면 시대로의 변화, 비대면 시대의 필수인 비즈니스 매너, 비즈니스 현장에 필요한 비즈니스 매너 실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을 통해 달성하게 될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성장연구소 서정현입니다. 여러분은 매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너란 인간의 행동 방식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 대한 형평성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너가 좋을 경우 상호 간의 인격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며 상대방을 높이고 배려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매너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에티켓과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매너와 에티켓을 한번 살펴볼까요? 에티켓은 보통 예의 범절을 이르는 말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 규정을 의미하는데요. 형식과 규범을 갖추는 것으로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에티켓이 있다, 에티켓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너는 상황과 상대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너는 행동하는 방식이나 자세, 태도, 버릇, 몸가짐으로 표현이 되며 일상생활에서의 예의와 절차를 뜻하고 행동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매너가 좋다 혹은 나쁘다로 표현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는 것은 에티켓이며 배꼽 인사를 하는 것은 매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상사나 선배 혹은 고객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에티켓이며 상황에 따라 인사법이 달라지는 것을 매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 테크놀로지, 하이 터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적인 접촉이 중요해진다는 의미인데요. 지금의 비즈니스 현장은 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고정되어 있는 업무 지식과 업무 능력만으로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매너, 즉 비즈니스 매너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매너가 중요한 이유는 기업 내 외부의 모든 관계에서 지켜야 할 행동 방식에 대한 지식과 실천력을 기초로 하여 비즈니스상에 놓여있는 모든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비즈니스 현장에서 필요한 실천 행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인사입니다. 특히 조직에 새로 합류하는 구성원에게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잡코리아가 직장인 1,601명을 대상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 신입사원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눈치가 빠른 유형과 함께 인사를 잘하는 유형이 63.5%로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눈치 있게 업무 센스가 좋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인사를 했는데 잘 안 받아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나 인사하기 쑥스럽거나 타이밍을 못 잡아서 혹은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인사를 못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사의 5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먼저 한다입니다. 누가 먼저 해야 하는지 순서를 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먼저 합니다. 인사를 해야 하는 상대를 만나게 되면 밝은 표정과 큰 목소리로 상대를 향해 인사합니다. 여기에서 큰 목소리의 기준은 상대방에게 들리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사를 하는 마음인데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인사를 하게 되면 마음의 각도가 몸의 각도로 표현이 됩니다. 몸의 각도는 허리와 목에 영향을 주며 이를 한국식 절 인사로 보면 됩니다. 또한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에 따라 출퇴근 상황 여부, 내 외부에서 만난 고객 등의 시간과 상황, 대상에 따라 다양한 인사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분 좋은 인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소가 담긴 얼굴 표정입니다. 미소는 친근감과 신뢰감을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미소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모나리자를 빼놓을 수 없겠죠? 여기 모나리자의 사진을 보면 입꼬리와 눈꼬리의 방향을 통해 우리는 미소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양쪽 입꼬리는 올라가고 눈꼬리는 내려올 때 상대방에게 호감과 편안함을 주는 미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신경심리학자 기욤 디스는 사람 얼굴 표정의 메커니즘이라는 책을 통해서 의사소통과 얼굴 해부학의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기분 좋은 감정이 눈 둘레근에 변화를 주어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는 꾸며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입으로만 미소를 만드는 것은 가짜 미소, 눈과 함께 만든 미소를 진짜 미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미소에서는 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눈빛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양에서는 대화하거나 인사할 때 반드시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라고 가르치는데요. 인사를 하면서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것은 뭔가 진실을 숨기고 있거나
거짓 행동을 연출하고 있다고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생활이 의무화되고 또 일상화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도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일상생활에서 가깝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는 살짝 미소만으로는 상대에게 긍정적인 표정을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세계적으로 눈으로 웃는 스마이즈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스마이즈란 미소와 응시를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스마이즈는 2009년 미국의 유명 모델 타이라 뱅크스가 모델 선발 TV쇼에서 주장한 것인데요. 그는 함부로 웃어서는 안 되는 모델들에게 오직 눈빛으로 기쁨과 열정을 뿜어내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에서 노출된 부위인 눈으로 미소를 짓는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눈 주위 근육은 생각으로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행복한 감정이나 친절한 마음 없이는 움직이기가 힘들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고객 접점의 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나 감동적인 경험을 떠올리면서 스마이즈 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긍정적인 마음부터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눈 바로 아래쪽 광대를 수시로 올려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웃는 연습을 교육하는 것이죠. 인사를 할 때뿐 아니라 수시로 나의 눈매와 눈빛을 가꾸는 것은 상대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눈맞춤이 없는 인사는 무관심하거나 의례적인 인사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쳐다보지 않으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말을 한 후에 상대방과 눈이 마주치면 허리를 숙이거나 고개를 숙이는 인사를 하면 됩니다. 비대면 상황에서는 화면 공간 안에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화면 공간에서 인사를 하게 될 때는 허리를 숙이는 인사보다 고개를 숙이는 목례와 미소를 담은 표정 인사가 함께 보여지게 됩니다. 고개만 까딱 움직이는 인사는 상대방에게 불편한 마음을 만들기도 하고 인사를 했는지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밝은 미소와 음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인사는 인류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예절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인사는 눈과 입으로 보여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소를 짓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방의 눈을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인간적인 눈빛이 교류가 되면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간다고 하지요. 우리는 눈과 목소리로 미소 짓고 다른 사람들의 눈과 목소리를 읽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콜포비아라고 들어보셨나요? 콜포비아란 전화를 뜻하는 콜과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의 합성어입니다. 전화를 걸거나 전화로 통화를 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을 설명하는 말로 전화 공포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현상은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성 대화를 불편하게 느끼면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더 선호하며 텍스트와 이모티콘을 활용한 SNS 소통을 더 편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즈니스 현장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전화 받기와 걸기를 꺼리며 문자나 이메일로만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91%가 전화 공포증을 공감한다고 조사됐는데요. 전화 통화를 어려워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50% 이상이 말 실수를 할까봐 라고 답변을 했으며 말을 잘 못해서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 글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익숙해서 등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화 커뮤니케이션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조직의 리더나 선배에게 신속하게 업무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회사를 대표해서 외부 고객과 통화를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전달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화 커뮤니케이션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전화 커뮤니케이션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자신의 업무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며 조직의 성과와 연결되기 때문에 잘 해야 합니다. 전화의 매너는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전화는 수신과 발신의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다음 화면과 함께 전화의 시작에서 끝을 시간 흐름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기 옆에는 항상 메모를 할 수 있도록 펜과 종이를 준비하고 밝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비즈니스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땐 개인 전화를 하듯 시작을 여보세요가 아닌 안녕하십니까 마케팅팀 홍길동입니다 라고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말합니다. 전화의 목적에 따라 문제를 해결합니다. 전화를 대신 받은 경우에는 누가 어떤 용무로 전화를 한 것인지 메모를 하고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통화가 완료가 되면 내용을 확인하고 종결되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끊은 후에 전화를 종료합니다. 만약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퉁명스럽게 끊지 말고 친절하게 대응합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를 대표해서 받았거나 다른 부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잘못 건 사람에게도 미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음성, 목소리는 더욱더 중요해졌는데요. 잠시 목소리를 듣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어떠셨나요? 어떤 목소리가 더 호감이 가고 전문가다운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렇게 우리는 보지 않고 목소리만으로도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표정과 자세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표정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목소리의 정중함과 밝음을 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표정으로 전화를 시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상황에 맞는 목소리도 중요한데요. 홈쇼핑의 판매자들은 높고 빠르게 말합니다. 이것은 고객들에게 긴장감을 유발해 구매를 촉진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전화를 통해 전문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텔레마케터는 경쾌한 느낌을 주기 위해 목소리 톤을 살짝 높이기도 합니다. 또한 설득을 할 때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해야 하는지 잠시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마케팅팀 김철수입니다. 오늘 회의 일정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통화 가능하십니까? 회의에는 저와 김영수 팀장님이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후 14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마케팅팀 김철수입니다. 내부 일정상 예정된 컨퍼런스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회의는 내일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잘 들어보셨나요? 이처럼 전체적인 분위기나 느낌에 따라 전화 커뮤니케이션의 품질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들은 음성을 잘 기억하면서 미소와 자신감을 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강력한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메신저의 활성화인데요. 회사 메신저방에는 매일 내부로 시작해서 내부로 끝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대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메신저 소통이 늘어나고 직장인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바로 넵이라고 합니다. 이 한 글자가 왜 이리도 어려운지 업무 지시 등에 대답을 할 때 그냥 네라고 하기에는 딱딱한 느낌이 들고 그렇다고 냉,
램을 쓰자니 너무 가벼운 느낌을 보이는 것 같아서 냅을 이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장 부호를 더해 상황이나 기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후 5시 카톡이 울립니다. 어제 말한 보고서 내일 아침까지 준비할 수 있나요? 팀장님께 온 카톡 메신저에 알겠다고 회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답변들이 있는지 심리를 담고 있는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냅을 살펴보면 냅 느낌표, 냅 마침표, 냅 말줄임표, 냅 물음표, 그리고 냅 물결무늬 등의 다양한 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같은 냅이라도 문장 기호를 더해 표현을 하니 상황이나 기분을 표현한 대답이 되는 것 같죠? 어떤 냅을 사용해야 한다라기보다는 냅만으로도 우리의 속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메신저 대화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메신저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배에게 메신저가 왔네요. 내가 그저께 달라고 했던 자료가 뭐뭐였더라? 다 보내준 건 맞아요? 라고 했더니 신입사원은 이전에 대화했던 내용을 그대로 카톡으로 붙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입사원의 마음은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캡처 사진을 한 장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선배의 입장에서 보면 참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하던 익숙한 메신저 습관이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달라야 함을 기억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메신저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나 여쭤봐도 되나요? 네, 물어보세요. 땡땡건 관련 서류는 언제까지 드리면 되나요? 이번 달 말까지예요. 만약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달 도착한다면 정확한 일정을 미리 알려주셔야 해요. 보여드린 상황과 같이 메신저 대화를 한다면 7번의 대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화가 길어지면 대기 시간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7번의 대화 중에 한 번이라도 한쪽의 사정으로 대화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대기 시간은 하염없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면 업무 상황과 달리 주의를 끌지 못한 채 대화를 구구절절 늘어놓게 되면 대화에 집중하지 못해 대화가 진전되지 못하거나 필요한 대화들을 모두 나누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청하신 A 프로젝트 건 관련 서류를 다음 달 4일에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그럼 다음 달 4일에 꼭 맞춰서만 보내주세요. 만약 이번 달 안에만 도착한다면 따로 날짜 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가요? 앞의 메신저 대화보다 더 간략하고 명확한 대화였죠? 이처럼 비즈니스 메신저 대화는 주의를 끌었을 때 용건과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명확하게 제시해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글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내용이 좀 길어진다고 해서 상대방이 기억하는 걸 어려워하거나 무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대면 소통이 늘면서 동료의 기상천외한 맞춤법에 놀랐다는 후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고의 내용이 좋더라도 틀린 맞춤법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처럼 비대면 보고가 많은 시기, 직장에서 자주 쓰이는 기본적인 맞춤법은 반드시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대가 되면서 글과 문자가 비즈니스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과 문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많이 가지고 있지요. 다음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신저는 알러지성 B염이 아니라 알러지성 B염이 맞는 표현이겠죠. 두 번째는 굳이가 아니라 굿이, 무난이 아니라 무난이 맞는 표현법입니다. 다음은 여쭐 게 있어서가 아니라 여쭐 게 있어서, 또한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사로 삼기가 아니라 경쟁사로 삼기가 맞는 표현법입니다. 어떠신가요? 이처럼 표정과 음성이 빠진 문자는 읽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같은 문장이라도 상대방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게 해독이 될 수도 있으니 보내기 전에 몇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SNS를 활용할 때는 더 이성적이 되어야 합니다. 비대면 세상에서 우리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업무 미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온라인 화상회의는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줌, 텐센트의 부부, 알리바바의 딩딩, 아마존의 차임 등이 있습니다. 내가 주관하는 회의라고 한다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에 익숙해지면 되겠지만 참석을 해야 하거나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양한 플랫폼의 사용법, 더 나아가서는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을 연습해야겠죠. 온라인 상태에서 컨퍼런스 회의 등을 진행하게 되면 꼭 중요한 순간에 끊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생각해 볼 비즈니스 매너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은 대면, 비대면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온라인 화상회의를 주관하는 입장이라면 회의 시 진행될 아젠다와 시간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또한 회의 시작 전에 안내 메시지를 전달하여 모두가 시간 맞춰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의 중에는 주어진 시간 안에 모두 발언을 하고 화상회의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석자의 경우에는 회의 전에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숙지하고 시간에 맞춰 참석을 하며 시간과 관련된 부득이한 상황이 생기면 회의 주최자에게 사전 양해를 구합니다. 두 번째는 바디랭귀지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화상회의 참석자는 자신의 모습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비디오 점검을 합니다. 비디오 화면에는 얼굴 측면만 나온다던가 머리 정수리만 보이다던가 하면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신의 어깨 라인까지 보일 수 있게 비디오의 방향을 맞춥니다. 미소가 담긴 표정과 함께 손 흔들기 등의 제스처를 활용을 하거나 회의 발언자에게 응원의 박수, 긍정의 끄덕임 등도 상대가 잘 보일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발언에는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딴청을 하는 등의 무례함을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논리적인 발언입니다. 회의 참석자로 적극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적극성은 음성에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면 빠르거나 느리거나 또박또박 단단한 느낌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회의의 목적과 분위기에 따라 조절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적극성을 담아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합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 핵심을 놓치거나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말의 논리적인 구조를 생각하면서 두 과일씩 결론 먼저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기 주장을 위해 발언의 타이밍을 급하게 잡지 않고 회의 진행자에게 발언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현재 내가 있는 곳의 환경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가상 배경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좋아하는 화면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상대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배경 화면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화상회의는 전신이 아닌 상반신이 보이게 됩니다. 비즈니스 상황에 맞는 복장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혹여라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트레이닝 바지처럼 편한 하의 복장을 입었는데 잠시 쉬는 시간 동안 하의 복장이 보인다면 민망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터넷 상황이나 카메라 렌즈 등의 기본적인 것은 수시로 점검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인터넷망이 불안전하거나 카메라 렌즈가 깨지거나 깨끗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불편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대면 시대의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의 비즈니스 현장은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매너를 표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얼굴 표정에서부터 우리가 하는 말과 글, 행동을 통해 매너가 좋다, 나쁘다로 해석되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비즈니스 성과와 직결됩니다. 매너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잠시 멈추고 상대를 생각하며 표현하는 것을 이미지 트레이닝 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